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자, 이제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좀 해왔냐면 먼저 초기에는 시작할 때는 지금까지 수업을 조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로 시작을 했잖아요. 또 예술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건드려 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그리는지. 그 방법은 뭐였나요? 그냥 그리는 거라고 했었고요. 정말요. 제가 이 수업을에서 목표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한 가지예요. 정말 이제 여러분이 제 수업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의 그림 그리기가 그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괜한 그런 엄한 방법들을 쫓지 않고 그냥 그려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냥 그리는 거야. 그냥 그리면 되지. 스스로 이런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게 이 수업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냥 그리기를 이해해 보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자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느껴보며 그린다. 이걸 이해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나 느껴본다라는 것이 좀 애매하고 많이 쓰는 말이지만 잘 정리되지 않은 그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 시간에도 그렇고 많은 시간을 들였죠. 만약에 지금 이 돌을 느껴본다? 그러면은 돌에 관련된 자신이 아는 그 모든 정보들을 끄집어내어 보는 과정. 그림에서 돌을 느껴본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돌의 정보들을 다 끄집어서 옆에다 놓고 이 그림의 돌과 이렇게 비교해 보고 있는 과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림에서 대상을 느껴본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실제 이제 그리기를 통해서 정말 그냥 그리기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정말 그려지는지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고 그 경험치를 쌓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조금 더 실사물이라고 해서 뭐 당장 실제 그냥 어떤 입체 사물들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단순화된 사물들을 조금 그려볼 텐데요. 그런 사물들을 그려보면서 목표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려 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조형 요소라든지 조형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정보량을 넓히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일 뿐이지 내가 그려내고자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냥 그려내고자 하는 것을 느껴보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 이렇게 돌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이제 조형 이론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되는 조형 요소, 조형 원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좀 딱딱하고 지루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래도 소양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 요소라는 게 있어요. 조형 요소라는 건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이 내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작은 요소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나눠 놓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면 돌이 가지고 있는 모양도 있을 것이고 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입체적인 어떤 모양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질감도 있을 거고 색도 있을 거고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 밀도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조형 요소라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인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름을 탁탁탁 지어준 것들. 그게 바로 조형 요소예요. 그리고 이런 조형 요소들이 결합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적용이 돼요. 원리들. 이 형태 하나만 이 모양을 구축하는 것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은 조형 원리들이 개입돼요. 오늘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얘기가 많이 될 텐데요.
영상들을 보고 오셨죠?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었죠? 자, 여러분, 여러 요소들이 많지만, 여러 조형 요소들이 많지만 대표가 되는 조형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가 핵심이잖아요. 대표가 되는 조형 요소. 가장 중요한 조형 요소는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가장, 예, 형태예요, 형태.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요, 어떤 다른 요소들은 조금 일그러져도 형태라는 부분이 그 대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으면 우리는 그 사물이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적인 부분에서의 실수가 커지면 대상은 굉장히 많이 왜곡도가 심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조금이라도 대상답게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요 형태를 잘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 형태를 구축하는 데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초 조형 원리들을 오늘 얘기를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제가 조형 원리에는 어떤 것들, 형태를 정확하게 뜨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조형 원리들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듣고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요거를 준비하신 분들은 한번 펼쳐볼까요?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드로잉북을 펼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돌탑 그리기는 잠깐 뒤로 넘기고요. 여러분이 이 조형 원리를, 기초 조형 원리를 한번 이해해보고 그것들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좀 트레이닝을 그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형 원리들이 있죠. 여러 가지 조형 원리들. 근데 지금 제시하는 이 조형 원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조형 원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첫 번째에서 다루고 있는 조형 원리가 바로 뭐냐면 비례예요. 비례. 조형 원리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조형 원리가 초기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조형 원리가 이 비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인물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인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자신이 이제 원하는 어떤 인물의 얼굴 사이즈가 정해지면 이 얼굴 안에서 눈의 위치며 또 코의 위치며 뭐 입의 위치며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는 그 틀을 어느 정도 좀 체크할 거 아니에요. 이때 활용되는 게 바로 비례예요. 비례는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눈이 도대체 이 얼굴 내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가? 아, 사람마다 좀 눈의 위치가 어떤 사람은 딱 평균적으로는 거의 1대1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머리 쪽이 이렇게 길어서 턱 쪽이 좀 눈을 기점으로 해서 턱까지 길이가 짧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마까지는 좁고 눈에서부터 턱까지 긴 사람이 있죠.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부분과 부분, 전체와 부분 간의 그 크기 관계를 살피는 게 바로 이 비례예요. 비례.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첫 번째 길이 비례예요. 지금 첫 번째 거는 길이 비례. 길이 비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션이 어떤 거냐면요. 이 오른쪽에 빈 선분이 있죠. 얘를 7등분을 해보는 거예요. 7등분. 그런데 측량을 해서는 안 돼요. 연필로 재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요 기초 조형 원리를 이해해 보는 건요. 사실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요 그리기 과정에서의 핵심은요. 여러분의 느낌으로 적절한 값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보려고 하면 좋겠어요. 느낌으로 직관력을 높이는 수업이에요. 직관력을 높이는 느낌으로 답을 찾는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거 지우개 쓰셔도 돼요. 칸을 나눠 보시고 최대한 아주 균등한 7등분을 해보시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균등하게 7등분을 나눠 보시면 됩니다.
보고 느껴보셔야 될 게 뭔가요?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7등분이 된 7등분이 된 하나의 선분으로 보이는가? 7등분이 된 선분이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부분을 비교하면서 그리다가도 여러분이 몰입해야 될 것,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대화를 시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7등분이 된 선분으로 느껴지니 가슴아, 이렇게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야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 부분을 머리로, 눈으로, 머리로 분석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서 바로 잡으면서 다시 또 가슴에 물어보세요. 7등분으로 된 선분으로 보이니 가슴아, 이렇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한 분씩 제가 조금 보고 두 번째 미션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최정윤님 이렇게 나눠보고 나눠가면서 적절한 값으로 됐다 싶으면은 진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수님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 같네요.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특별하게 이걸 그리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네. 자, 그리고요 차상옥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거의 지금 어느 정도 다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있잖아요. 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공장에서 찍어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실제 그렇고요. 그런데 그 자의 원본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그 사람의 느낌으로 직관으로 눈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원본을 그렇게 제작해서 공장에서는 그 원본을 가지고서 찍어낸 것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낌으로 적정치의 값을 찾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7등분입니다. 자, 지금은 기초조형 원리 중에 비례 중에 길이 비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주현 님도 굉장히 딱 봐도 그냥 7등분이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미션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얼굴을 이제 그리다가 보면은 위치들이 이제 조금 정해졌다면 그 틀 안에서 이제 그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눈 같은 거를 그린다고 해보세요. 눈. 사람의 얼굴 사이즈가 정해졌고 그 얼굴 사이즈 내에 사람의 눈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머리 전체에 비교해서 굉장히 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눈의 적절한 값을 눈만 보고서 그려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전체 크기에 비교해서 이 눈이 갖는 사이즈를 살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면적 비례예요. 면적 비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은 길이 비례고요. 두 번째 했던 것은 면적 비례예요. 그러니까 참고 이미지 속에 있는 네모칸 안에 있는 요 동그라미를 요 커진 정사각형 안에서 얼마나 크기로 그려야 참고 이미지에서의 이 면적 비례 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된 것처럼 내 그림에서도 나타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고 이미지 속에 나타난 면적 비례를 내 그림 속에도 적용해서 그리라는 거죠.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돼요. 참고 이미지 쪽에서 보여지는 면적 비례를 이용해서 그리실 때는 항상 기준선, 보조선을 이용하지 마세요. 항상 그냥 그리세요. 그냥. 보조선, 기준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 손으로 그린 거고 거기서도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차가 있는 것에 의존하면 더 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모 전체 크기에 비교해서 동그라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요거를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그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돼요. 역시 그리고자 하는 것은 좌측 참고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죠. 이 이미지로 내 그림이 이 이미지로 단지 이 이미지를 확대한 이미지로 보여야 하는 거겠죠? 네, 한번 쭉 그려보세요. 지금 드로잉북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띄워놓은 요 이미지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미지를 제가 가리면 안 보이겠네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 비례관계 요거를 좀 살피시면서 작지만 이게 지금 이미지가 작게 보일 거예요. 근데 비례관계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뭐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동그라미가 참고 이미지에 있는 동그라미보다는 좀 더 커져야겠죠? 그죠? 네모가 커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면적 비례라는 거죠. 네. 뭐 얼굴 내 눈의 크기, 얼굴 내 코의 크기, 얼굴 내 입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바로 면적 비례가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수직 수평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직 수평. 자, 눈은 보통 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수평 관계로 있겠죠. 거기에 코의 그 기울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눈에 비교해서 수직 관계로 놓여져 있잖아요. 코는요. 그렇죠? 코는. 그러면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이 이런 기울기가 파악이 돼서 이런 수직 수평 관계가 파악돼서 그림을 그릴 때 각도기를 들고 와서 여기에 90도를 맞추고 각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90도를 살펴서 코를 그릴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느낌으로 이 각의 90도를 찾아서 그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 눈의 위치는 포착을 했고 여기에 비교해서 수직선을 살필 수 있어야 눈에 비교한 코를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문제 수직 수평 관계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저한테 뭐 맞아요, 틀려요 물을 게 별로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정말 수직 수평으로 보이는가 이걸 살피면 되죠. 그런데요, 요 세 번째 문제에서 미션이 한 가지가 중복돼 있어요. 뭐냐면 1대1이라는 거죠. 1대1. 1대1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크기여야 하는 거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비례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비례. 수직 수평의 관계로 놓여지면서도 또 같은 크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크기여야 한다. 지금 굉장히 단순한 그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활용되는 조형 원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비례, 수직 수평, 또 비례에서 면적 비례, 길이 비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살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그럼 하나하나 외워놓고 그려야 하는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막 다 체크하면서 그려야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 동굴벽화를 그렸던 소를 그렸던 그 동굴벽화 기억하시죠? 원시인들이 이런 비례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수직 수평, 평행, 대칭, 닮음, 기울기, 뭐 이런 투시, 이런 조형 원리를 알아서 그려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에서도 집중해야 되고 좋은 습관을 붙여야 될 문제는 그려내고자 하는 것을 되묻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이런 간단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수직 수평선, 같은 길이의 수직 수평선, 이게 그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거로 보여지게 표현이 되었는가 이거죠.
달빛님 진도가 많이 나가셨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직 수평 관계가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게 특히나 수직 수평 관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예, 그게 조금 안 맞네요. 밑에 평행 관계는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는 뭐예요? 평행이죠, 평행. 그러니까 평행은 1대1 평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그리다 보면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가보죠. 제가 제 화면으로 지금 바꾸겠습니다. 자, 사람을 그리다 보면 눈의 기울기에 비교해서 코의 기울기, 또 이런 양쪽 귀의 기울기, 이런 것들이 다 평행 관계로 놓여지거든요. 입의 기울기. 이런 것들이 평행 관계로 놓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에 빗대어서 비교한다든지 뭐 각도기를 가져와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낌으로, 여러분의 직관으로, 직관의 날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직관의 날이 세워지고 느낌의 날이 세워져서 어느 정도 어색하지 않은 형태들이 그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바로 절대 형태감이라는 것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절대 음감. 절대 음감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음을 들었을 때 그 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음을 재현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림에서도 형태에 대한 감이 잡혀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그려낼 수 있는 감각,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느낌으로 답을 찾아가고 직관력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시간이 충분해진다면 절대 형태감을 구축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절대 형태감은 단순히 뭘 똑같이 그려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그 이야기에 맞게 적절한 형태를 그려내는 감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뭐 기억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 트레이닝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느낌으로 답을 찾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거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번째 거는 평행이죠. 1대1 평행. 빨리빨리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보려고 애를 써주면 좋겠어요. 계속 느껴보는 거죠. 계속 느껴보는 거죠. 내가 그려내고자 하는 것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적절히 그려졌는가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 예민함이 그림을 잘 그리게 하는 것이지 그냥 그 뭔가 알량한 기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그림을 잘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또 진도가 조금 빠르게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뭐 쉬는 시간에도 특별한 볼일 없으시면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얘기를 드려보죠. 다섯 번째는 우측편에 대칭된 관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대칭된 관계. 자, 근데 이 대칭된 관계를 그리실 때 보조선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쭉쭉 수평선을 그어서 대칭 관계를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나비의 날개 이렇게 포개었을 때 딱 일치되는 나비의 날개처럼 이 두 형태가 좌우로 놓여졌는가 이걸 느껴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느낌으로 적절한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칭된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칭 아래쪽에는 관찰해서 닮게 그려보세요. 아래쪽에는 닮게 그려주시고 왼쪽에는 대칭된 형태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만약 시간이 좀 모자라시면 쉬는 시간 하고요. 끝나고서 그려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시간들 그리기 시간이 여러분의 형태감을 끌어올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느낌의 날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네. 한번 쭉 그려보세요. 제가 한번 쭉 돌면서 여러분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려놓고 밑에 거는 이제 대칭 관계를 그리시면 되겠죠. 네, 네, 닮은 관계 지금 그리고 계신 거죠, 최정윤님은. 네, 지금 진행 잘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요 십자 그 틀도 좀 딱 가지런하게 그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우순우님. 네, 좋아요. 그냥 처음부터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네요. 딱 봐도 잘하고 계십니다. 차상욱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욱님, 네, 그런데요. 수직 수평 중에서 세 번째 거가 그린 그 수직선 있잖아요. 1대1이 아닌 것 같아요. 밑에 쪽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밑에 쪽이. 네, 요 아래쪽이. 네, 네, 그거가 조금 그렇게 느껴지나요? 느껴지시면 고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고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이 대칭, 닮음 이런 것들을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빛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빛님도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봐주셔야 되겠죠. 전체라는 건 옆쪽에 있는 원본 이미지를 같이 전체를 비교하면서 부분만 닮아서는 안 되고 전체가 정말 대칭 관계로 보여지는가 이걸 살피셔야 되잖아요. 네.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성주연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주연님. 네,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또 전체를 그려놓고 보면 오히려 전체 부분 그렸을 때는 맞는 것 같아도 또 전체를 그려놓고 보면 또 잘 보여요. 그래서 그려놓고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다들 잘 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뭐 부담되는 그리기는 아니죠.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고 지금 이 시간은 기초적인 조형 원리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결과물을 그려낼 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다 그려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려낼 수 있었나요? 그냥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걸 많이 느껴보고 생각하고 느껴보고 판단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바로잡아가면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기 습관을 여러분에게 붙여보고자 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하고 계십니다, 모두. 오늘 시작할 때 근데 뮤직 드로잉을 시작을 못했네요. 두 번째 타임 시작할 때는 뮤직 드로잉을 하나 시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시간이 다 되면은요. 쉬는 시간에 마무리들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 딱 접속해서도 잠깐 뭐 모두 들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조금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하셨으면 뭐 하셔야 되죠? 네, 돌탑 그리기를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첫 타임을 잠깐 종료했다가요. 5분 후에 다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로잉 수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줌을 활용해 함께 그리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인데요. 그림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상단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술 교육 채널 JNJ